안녕하십니까? L전략연구소의 조셉입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투자가가 가져야 할 덕목들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자로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어떠한 덕목 내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선 먼저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가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가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것이 너무나 새가슴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고위험 고수익,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투자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투자 자체에 나서지를 못하고 돈을 많이 벌길 바라는 거죠. 마치 이거는 로또에 당첨되기는 간절히 바라는데 로또는 사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성공 못하는 투자자들의 특징을 보면 전문가는 맞는데 또는 잘하는 사람은 맞는데 시야가 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방송 등에 접하다 보면 텔레비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식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또 권고하고 이럽니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경제나 경영이나 뭐 재무라든가 이런 곳의 전문가나 또는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분들이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자신의 뭐 주식 전문가면 주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외의 분야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 중요한 변수를 주식시장에 가격을 미치는 영향뿐이 아니라 그 외에 간접적이지만 아주 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잘 고려하지 못하는 좁은 시야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일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았는데요. 또 재무학에 관심이 있어서 재무 수업을 듣는데 어느 날 그 나름 좀 젊은 분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시는 않는데 MIT 출신이시니까 뭐 공부도 꽤 잘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경력도 골드만삭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와 JP 몰간과 같은 아주 유수의 유명한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교수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전문가적인 식견과 뭐 지식 그런 것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분이 첫날 첫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을 분석해 보지만 사실 예측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주식시장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좀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사회생활을 좀 하고 경력이 붙다 보니까 이분의 문제가 좁은 시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주가 분석을 하고 이러한 것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덕목, 정반대의 덕목이 있어야겠죠. 실천력이 갑이어서 일단 로또는 사놓습니다. 그리고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사놔야 당첨될 확률도 있죠. 그리고 너무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수익이 아주 낮은 그러한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식이나 외화 자산이나 금 같은데 투자해서 계산된 위험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넓기만 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 경영, 재무와 같은 어떤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좁지만 깊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주가라든가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정치 또는 국내 정치, 그 나라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 어떠한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주식시장 내지는 자산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경제, 경영, 재무뿐이 아니라 국제 정치도 이해하고 국내 정치도 이해하고 국제 전략, 뭐 군사.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분쟁이 생긴 거를
바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나설 것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분의 투자 결정은 확연히 달라졌을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잘 살펴보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올해 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투자 시장, 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경영, 재무와 같은 투자에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국제 정치, 국내 정치, 국제 전략, 군사, 그 외에 사람들의 심리, 뭐 일본과 같은 사회는 주식이나 주식 투자나 신용카드 사용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회죠.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겠고, 문화적으로 뭐 투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든가 모두가 투자를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그 자질들을 최소한 실천력, 투자에 나서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넓은 시야로 경제와 경영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외에 중요한 투자 시장과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맥을 짚을 줄 아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투자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L자산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6개 정도의 방송을 올렸는데요. 우리가 2024년도부터는 제가 채널명을 L자산연구소에서 L전략연구소로 개명을 하고요. 앞으로는 경제, 경영, 재무 등 투자 관련 이슈나 뉴스는 물론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삶에 또는 자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나 뭐 군사, 심리, 사회, 문화에 대한 현상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봄으로써 이러한 뉴스나 이슈가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러한 맥을 짚을 줄 아셔야 되거든요. 올해의 사회 내지는 자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4월 10일 날 오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당이 어떠한 정책을 지향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자산시장은 물론 국가의 방향이 크게 바뀌겠죠. 그래서 4월 10일 날 어떠한 선거가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국제 변수, 특히 미국과 같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있는데요. 이제 1월 15일부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1월 15일부터 공화당에서 후보를 만들려는 경선이 시작됩니다. 2월달, 민주당은 2월달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7월달에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유력한데요. 두고 볼 일이고요. 그리고 8월달이 되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뭐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나서겠죠. 그리고 11월 5일 날 이제 그 두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되는 건데, 그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 이러한 경선과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뭐 국내 정치 내지는 국제 뭐 관계, 외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우리 자산 시장, 특히 세계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우리가 잡고 갈 줄 알고 맥을 잡을 줄 알아야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살펴보겠고요. 자, 오늘 2024년 새해 첫 방송을 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L자산연구소가 아닌 L전략연구소의 조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